KF-21 전투기처럼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만족시킨 전투기는 현대 항공사에서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성능과 일정 사이에서 타협을 강요받았고 그 결과는 늘 지연이나 성능 미달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KF-21은 이 공식에서 벗어난 존재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 언론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 독일 방산 전문 언론이 KF-21을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신형 전투기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KF-21을 독일 공군이 현재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정확히 파고든 기체로 평가했다. 독일 공군은 고가의 F-35A를 제한된 수량으로 도입했지만 그 아래 계층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간급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유로파이터는 이미 노후화 문제와 업그레이드 한계에 직면했고 차세대 개량으로 4.5세대와 5세대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유럽 내부의 구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독일 언론은 KF-21을 단순한 수출 전투기가 아닌 구조적 대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다수의 독일 군사 칼럼에서는 KF-21이 독일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 반경 무장 탑재량, 유지 비용 확장성이라는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특정 성능 하나가 뛰어난 기체가 아니라 실제 전장 운용을 전제로 한 현실적 전투기라는 의미였다. 독일이 이처럼 KF-21에 관심을 보인 또 다른 이유는 개발 철학에 있었다. KF-21은 처음부터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출발하지 않았다. 대신 향후 개량을 전제로 한 단계적 진화를 선택했다. 이 접근 방식은 당장의 기술 과시보다 지속 가능한 전력 구축을 중시하는 독일식 군사사고와 맞닿아 있었다. 독일 언론은 이를 두고 완성형 환상을 쫓지 않고 실전형 현실을 선택한 전투기라고 표현했다. 특히 주목된 부분은 KF-21이 가진 확장성이다. 기체 구조 설계 단계부터 추가 무장 통합과 항전 장비 개량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전술 교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미국산 전투기에서 흔히 지적되는 운용 자율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독일 언론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가격 대비 효율이었다. KF-21은 4세대 전투기 이상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유지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방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민감한 요소다. 독일 내부에서는 고성능이지만 고비용인 전투기만으로는 장기적 공군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으로 떠올랐다. 독일 언론은 KF-21을 단순히 F-35A의 대체제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F-35A가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전력의 허리로 평가했다. 이는 고급 전력과 대량 전력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현대 공군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시각이었다. 결국 독일 언론이 KF-21에 주목한 본질은 기술의 우월성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전투기를 통해 보여준 전략적 사고였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독자적인 항공 전력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과정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KF-21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군 운용 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KF-21을 바라보는 독일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유럽 공군이 처한 구조적 문제와 미래 전력 구상의 방향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리고 이 거울 속에서 KF-21은 예상보다 훨씬 선명한 해답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었다. 독일 언론이 KF-21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비교 대상은 F-35A였다. 그러나 이 비교는 단순한 성능 우열의 문제가 아니었다. 독일이 직면한 현실은 단일 기종으로 모든 임무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과 F-35A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전투기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독일 공군이 운용 중인 F-35A는 분명히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을 갖춘 최상위급 전투기다. 그러나 독일 언론은 이 전투기가 모든 임무에 투입되기에는 지나치게 고가이며 유지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도의 스텔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임무에서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는 장기적인 공군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었다. 반면 KF-21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대폭 줄인 설계를 채택했다. 이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 필요한 수준의 생존성을 확보하면서도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독일 언론은 이를 과도한 기술 집약을 피한 현실적 설계라고 평가했다. 엔진 구성에서도 두 전투기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F-35A는 단발 엔진 구조를 채택한 반면 KF-21은
쌍발 엔진 구조를 유지했다. 독일 언론은 이 부분을 특히 주목했다. 유럽 공군은 장거리 비행과 악천후 운용이 잦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쌍발 엔진 구조는 전투 중 피격이나 기계적 문제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독일식 운용 철학과 부합했다. 무장 운용 개념에서도 KF-21은 독일 공군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F-35A는 내부 무장창을 중심으로 한 스텔스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는 무장 탑재량과 임무 유연성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 언론은 KF-21이 외부 무장 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향후 내부 무장 통합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임무 성격에 따라 스텔스와 화력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유지 비용과 가동률 문제 역시 중요한 비교 요소였다. 독일 언론은 F-35A의 높은 정비 복잡성과 부품 의존 구조가 실제 가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유지보수 효율성을 고려해 개발되었으며 기존 한국 공군의 운용 경험이 축적된 체계를 바탕으로 높은 가동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전투기로 평가되었다. 독일 내부에서는 이런 비교를 통해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F-35A는 전략적 핵심 임무에 집중하고 그 외 다수의 임무를 수행할 중간급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바로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후보로 KF-21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출 가능성 논의가 아니라 공군 전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관점에서 나온 평가였다. 독일 언론은 KF-21과 F-35A의 관계를 두고 상호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현대 공군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모든 전투기를 최고 사양으로 채울 수 없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배치와 역할 분담이다. KF-21은 바로 그 역할 분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독일 언론이 바라본 KF-21과 F-35A의 비교는 어느 쪽이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전투기가 어떤 임무에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KF-21은 예상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의 분석이 한 단계 더 깊어지면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유럽 전투기 개발에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유럽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유지해온 지역이지만 최근 수십 년간 그 과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해왔다. KF-21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 실패의 역사와 맞닿아 있었다. 유럽 전투기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다국적 공동개발 구조였다.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산업 분배 문제가 기술적 판단보다 앞서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독일 언론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설계 철학이 일관성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체들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유로파이터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유로파이터는 분명 뛰어난 기동성과 공대공 성능을 갖춘 전투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텔스 성능 한계와 무장 통합 문제, 그리고 개량 비용 증가라는 삼중 부담에 직면했다. 독일 언론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미래 확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의 한계라고 분석했다. 부분적인 개량으로는 세대 간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평가였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 KF-21의 개발 방식이 소개되었다. KF-21은 단일 국가 주도로 명확한 작전 개념과 전력 위치를 설정한 뒤 개발이 진행되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담으려 하지 않고 단계적 완성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독일 언론은 이것이 유럽이 놓친 결정적 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럽은 4세대와 5세대 사이를 메워줄 전투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고가의 최상위 전투기와 노후화된 기존 전력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KF-21은 바로 이 중간 영역을 정확히 겨냥한 전투기였다. 독일 언론은 이를 전력의 허리를 복원하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유럽의 한계는 분명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반면 KF-21은 필수적인 생존성과 센서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기술 집약을 피했다. 이는 유럽 방산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독일 언론은 KF-21이 보여준 또 하나의 장점으로 개발 속도를 꼽았다. 기존 유럽 전투기 프로젝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지연된 것과 달리 KF-21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시제기 비행과 시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의사결정 구조 덕분이라는 분석이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닌 새로운 개발 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은 유럽이 잃어버린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결단력이라고 지적했다. KF-21은 바로 그 결단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였다. 결국 유럽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실패한 지점을 한국이 어떻게 우회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KF-21은 유럽 전투기 개발의 대안이자 반성의 거울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수입 후보가 아니라 유럽 방산 구조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독일 언론의 시선이 KF-21에서 공군 전력 전체로 확장되면서 논의의 중심에는 하이로믹스 개념이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조합 문제가 아니라 현대 공군이 생존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다뤄졌다. 독일 언론은 이 개념을 통해 왜 KF-21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닌 핵심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하이로믹스란 최고 성능의 고급 전투기와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중급 전투기를 조합해 전력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의 핵심은 모든 임무를 최고 사양 기체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 언론은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임무의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어졌기 때문에 단일 기종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공군의 현실은 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F-35A는 전략적 핵심 임무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지만 모든 출격에 투입되기에는 유지 비용과 운용 부담이 크다. 반면 기존 전력은 점차 노후화되며 임무 대응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 언론은 바로 이 사이에서 전력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KF-21은 이 허리를 복원하는 전투기로 평가되었다. KF-21은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처럼 모든 임무를 독점하지 않으면서도 4세대 전투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능 중간값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임무 영역을 담당하는 위치였다. 독일 언론은 하이로 믹스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가동률을 강조했다.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때 출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유지보수 효율성과 운용 지속성을 고려한 기체로 평가되었다. 이는 단기간 전투뿐 아니라 장기적인 소모전 환경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KF-21은 임무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고급 전투기를 고위험 임무에 집중시키고 중급 전투기로 다수의 일반 임무를 처리하는 구조는 공군 전체의 피로도를 낮춘다. 독일 언론은 이러한 분산 운용이 전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하이로 믹스 체계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훈련과 전환 비용이다. KF-21은 기존 4세대 전투기에서 전환하는 조종사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적응 부담을 주는 기체로 평가되었다. 이는 전력 확장 속도를 높이고 공군 전체의 숙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독일 언론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현대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전투기의 최고 성능이 아니라 전력 구조의 균형이라는 것이다. KF-21은 바로 그 균형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투기로 평가되었다. 결국 KF-21이 독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기술적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이로우 믹스라는 현대 공군의 현실적인 해법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한 전투기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한 수출 기종이 아닌 전력 설계의 기준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이 KF-21을 하이로우 믹스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하면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가동률이라는 현실적 지표로 이동했다. 전투기의 진정한 가치는 설계 지원표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공군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낮은 가동률을 지목했다. 첨단 전투기일수록 정비 복잡도가 높아지고 부품 공급망이 길어지면서 출격 가능 기체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숫자로 드러나는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관점에서 KF-21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KF-21은 최신 전자장비와 센서를 탑재하면서도 지나치게 복잡한 유지구조를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독일 언론은 이를 두고 기술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활용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단기적 성능 경쟁보다 장기 운용을 중시하는 접근이었다. 가동률 논의에서 함께 언급된 요소는 정비 인프라였다. KF-21은 특정 국가의 폐쇄적 정비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운용국이 자국 내에서 유지보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체로 평가되었다. 독일 언론은 이러한 구조가 전시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훈련체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다뤄졌다. KF-21은 기존 전투기 운용 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이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체로 평가되었다. 이는 전력 증강 속도를 높이고 조종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독일 언론은 이 점을 두고 전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표현했다.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한 분석에서도 KF-21의 장점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고강도 임무를 반복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출격을 최고급 전투기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KF-21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임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체로 분류되었다. 독일 언론은 가동률과 전력 유지의 관계를 설명하며 하나의 비유를 사용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도 계속 갈 수 없다면 무뎌진 칼 여러 자루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고성능 전투기 중심 사고의 한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KF-21은 단순히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맞춘 전투기가 아니라 공군 운용 철학 자체를 반영한 기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은 KF-21을 통해 전투기 개발과 운용의 기준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고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현대 공군이 요구하는 가장 냉정한 조건이며 KF-21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었다. 독일 언론의 분석이 종착점에 이르면서 KF-21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수출 후보나 비교 대상 전투기로만 다뤄지지 않았다. 논의의 결론은 KF-21이 하나의 기체를 넘어 새로운 전력 구축 방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 있었다. 이는 단기적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유럽과 아시아의 공군 전략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였다. 독일 언론은 KF-21을 통해 현대 공군이 직면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모든 전투기를 최고 사양으로 채우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라는 질문이다. 현실은 명확했다.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위협은 다층화되고 있으며 출격 빈도와 지속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환경에서 KF-21은 현실적 해법의 한 축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유럽 안보 환경의 변화는 KF-21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국방비 증액 압박과 함께 단기간 내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개발이 필요한 신규 프로젝트는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독일 언론은 이미 검증 단계에 진입한 KF-21이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몇 안 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KF-21이 가진 의미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독일 언론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력 설계와 운용 철학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과거의 라이선스 생산 국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위상이다. 또한 KF-21은 동맹관계의 재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동맹체계 안에서 운용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은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독일 언론은 이를 전략적 자율성과 상호 운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례로 표현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선택의 문제였다. 어떤 전투기를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군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독일 언론은 KF-21이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KF-21은 아직 모든 가능성이 확정된 전투기는 아니다. 그러나 독일 언론의 시선 속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있다. 이 전투기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비교와 검증의 단계를 넘어 공군 전략의 기준점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KF-21은 누가 구매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KF-21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